자, 오늘 린치핀 정규교육 김창경 강사님의 보장 설계 의미 마인드 세팅 구축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장 상담 두 번째 강의죠. 보장 설계의 의의와 의의 및 마인드 세팅 구축 강의를 맡게 된 김창겸 FA입니다. 자, 큰 박수 주세요. 네, 아직 한 분이 덜 들어오셨는데 처음에는 뭐 제 소개 정도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여기 이거 드린 거 펴보시면 있어요. 이게 이 PPT 자료가. 이제 이거 계속 넘기면서 보시면 돼요. 네. 도입부로 뭐 제 소개, 뭐 강의 소개하고 보장에 어떤 의의를 갖냐. 전개로,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보장 브리핑. 그 다음에 뭐 마인드, 재무 기회를 잡는 방법 가이드, 그 다음에 뭐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면은 2019년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여기는 전세버스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리치앤코로 처음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카금융 서비스 와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지환 지점장님, 코어 지점장님, 네, 재무 DB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리크루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초기 6개월 정도는 재무 DB를 썼어요. 근데 저랑 약간 성격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장 DB로 좀 턴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과 중에 제일 그냥 고액 계약을 모아왔죠. 이거는 이 3월 31일 이 계약은 CEO 정기 보험입니다. 뭐 104만 원 정도의 계약인데 CEO 정기치고는 되게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운 좋게 저는 사실 영업이 절반은 저는 운이라 생각해서 제 영업의 절반은 그 운을 잡는 방법 같은 거를 지금 좀 강의를 해드리고 그러려고 하는 거고 6월 23일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하고 지금 현 본부장, 전 지점장님과 함께 가서 받은 이거는 상속 플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에 100만 원, 104만 원짜리 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 상속 플랜이 들어간 거고 이 밑에 짜잘한 거 49,000원, 13만 원 이런 거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보장 그리고 상속 플랜 이 밑에 거는 증여해가지고 저축 플랜 들어간 거. 그래서 강의에서는 보장을 물론 말을 합니다. 보장 위주로 당연히 강의를 하는 건데 보장 DB에서도 결국 큰 계약은 재무가 기반이에요. 보장으로 절대 20만 원 이상 계약이 드뭅니다. 보장.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장의 풀이. 근데 뭐 종신, 뭐 저축, 법인 이런 계약들은 아무래도 크게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런 컨셉, 재무 컨셉 당연히 다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보장으로 하면은 좀 같은 노력 대비 아무래도 적은 창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CEO 분들을 만날 때라든지 뭐 대력가 분들을 만날 때 이런 컨셉 같은 거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요 3월 31일 계약도 사실 이분은 보장 분석 때문에 만났어요. 그래서 보장 분석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뭐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물꼬만 터놓고 와서 일단 보장계약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영인 정기, CEO 정기 보험도 들어간 이런 케이스들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재무 할 줄 알아야 된다. 당연히. 요거입니다. 그래서 보장 자체의 혜진 FA님 보장 자체의 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보장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설계사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죠? 네. 보장 자체의 한번 읽어보면은 잘 설계된 보장은 계약자, 고객한테 심리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필수적이지만 적게 가입된 보장을 채우고 또한 선택적으로 필요한 보장, 뭐 치아라든지 치매보험 같은 경우를 채우면서 설계사하고 교감이 증대된다. 그래서 보장에 고객한테는 이런 의의가 있죠. 근데 설계사들한테 무슨 의의가 있죠? 신뢰 형성. 네, 좋습니다. 진용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유지율. 네. 형태 FA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거 플러스 네.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네, 현실적으로 월급이야. 월급 좋아요. 종혁 부팀장님. 그냥 관리 네. 거라고. 네. 범준 FA님. 저는 소개 용이함이라고. 소개 용이함. 네, 음, 한국보다 아무래도 소개 소개 확률이 높다. 현규 FA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쨌든 믿고 계약을 해준 거니까. 네. 신뢰감 형성,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죠. 장점, 네. 계약 유지가 잘 된다. 진용 후보자님. 좋아요. 그리고 건수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암은 어디가 저렴하다. 그 다음에 상해는 어디가 잘 받아준다. 이런 걸 다 쪼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건을 3건, 4건으로 늘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물론 내 월급여가 늘어나지 않지만 건수는 늘어나니까 건수 증대 쉽고 초보자도 자료 위주의 상담이 가능해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재무 상담보다 훨씬 아무래도 진입 장벽 자체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거는 굉장히 낮아요. 물론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재무도 심화 과정 들어가면 끝도 없잖아요. 기초적으로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요. 고점은 어차피 똑같아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기가 쉽다. 왜냐면은 이거는 몇 프로고 뇌출혈은 얼마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뇌혈관 질환은 뇌 전체 범위 다 보장된다. 이러면은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누가 뇌출혈 가입합니까? 그냥 생각이 있으면 뇌혈관 질환으로 당연히 가입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진입 장벽 자체가 낮다. 그리고 정량적인 비교가 즉시 가능해서 스펙 싸움, 타사 설계사들과 스펙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암내심, 상해, 수술비 이런 거 다 그냥 삼성 화재에 때려 박은 설계사, 그런 설계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암은 생명보험사로 쪼개고, 상해는 롯데 손해로 쪼개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같은 스펙으로 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율이었었죠. 인카 오기 전에 유지율이라서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저거 멈춰주세요. 왜냐면은 그거 걸립니다. 저작권 걸려요. 그래서 켜졌나요? 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요? 형태 FA님. 항상 올바르게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해주셨네요. 혜진 FA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를 위해서 썰을 해드려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컨닝 잘 하셨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자들은 뭐 지켜보는데 공익이라 그러면은 우리들의 공익은 무엇이냐? 보험 설계사의 공익은? 이거를 묻고 싶네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영 후보자님? 고객들 안전 보장 네. 형태 FA? 고객을 생각하는 게 제일 범준 FA님? 네. 고객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규 FA님? 종혁 부팀장님들? 다들 비슷하시군요, 생각이. 고객을 생각하는 게, 보험 설계사의 공익이다. 고객을 생각하면은 생존 안 됩니다. 보험 설계사의 공익은 생존입니다. 살아남으셔야 돼요. 네. 생존을 한다. 그러면 다음 달에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도 고객이 생기겠죠. 그 다음 달에도 고객이 생기겠죠. 생존이 안 돼요. 고객이 안 생겨요. 고객이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뭐 10, 20, 30 이렇게 늘어나다가 빵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고객들이 버려지고 고아들이 되는 게 그게 보험 설계사로서는 최악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험 설계사는 생존을 생각하세요. 뭐 비싼 거 팔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싸게 팔아야지. 왜냐면은 그래야 고객들한테 좋고 내 계약이 유지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위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생존을 해야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보장이 뭐냐? 고객한테 제일 좋은 보장이 나를 위한 보장이에요. 결론적으로 역설적이게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저렴한 보험을 짜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제일 저렴한 보장이 어디는 3원짜리가 어디는 2원짜리 보장이다. 200원짜리가 198원이다. 다른 데서는. 그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비교하다가 해져요. 해지고 고객 못 만나고 한 3일 밤낮으로 설계하다 보면은 그런 거 고객도 못 만나고 결론적으로 고객이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교 분석은 적당히 하세요. 암이 어디엔 8만 원이야. 근데 어디는 5만 원이야. 같은 걸 넣었을 때. 그럼 어디를 해야겠어요? 5만 원 해야죠. 근데 골절 진단비 어디 넣으면은 1,000원이야. 근데 어디 넣으면 900원이야. 그럼 어디 거 할 거예요? 네? 네? 아무데나. 좋은 정답입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네. 수수료 많이 주는데 괜찮은 정답입니다. 이거는 보험은 항상 기본 계약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게 쪼개다가. 어디에서 12,000원이다. 근데 어디는 11,000원이다. 특약 보험료만 했을 때. 근데 기본 보험료가 3,000원이다. 그러면 배꼽이 더 커져요. 더 저렴한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큰 보장 위주로 좀 비교 분석을 하시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저렴한 보장이 아니라 나는 여기가 돈이 제일 잘 나온다. 메리츠, 삼성화재 돈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다.
그러면은 예, 청구를 했어요. 만약에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럼 그거를 고객들한테 심어주셔야 돼요. 다른 누가 와도 못 깨게. 근데 보통 잘 깨집니다. 가격으로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제 제일 전략적인 그렇죠.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 내가 살아남아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뭐 삼성화재에서 메리츠에서 2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짜면은 15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고객한테는 바꿔주는 게 당연히 이득이죠. 근데 만약에 14만 5천 원으로 짤 수 있어. 14만 5천 원으로 짰어. 근데 그게 그 고객 한 명만을 위해서 한 달을 버렸어. 그거는 손해다. 이거죠. 전략적으로도 손해고, 고객 창출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손해다.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비교는 필수지만 너무 많은 비교는 하지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스펙상으로 절대 깰 수 없는 보험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저렴하게 짜시는 게 제일 좋다. 뭐 보장 범위, 저는 보장 범위를 많이 밀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 관련해가지고 어디는 부정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허혈성을 깰 수 있거든요. 허혈성이 있어도 허혈성인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심혈관은 이거 다 보장돼요.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부정맥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거 설명하면은 그러면 부정맥이 있어야겠네요. 이러면서 바꾸시는 케이스가 많죠. 가격이 비싸지만 그렇죠. 보장이 많이 돼요. 그렇죠. 어차피 보험은 보장 총량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당연히. 뇌출혈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요새 고객들을 만나면은 종신보험 왜 가입하냐 이런 분들 엄청 많아요. 그냥 100에 80은 그래요. 그냥 보장 고객들 만나요. 100에 80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그냥 뇌출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 뇌출혈 심근경색을 가지고 있다. 이거 주간자실 누워 계실 때 나오는 돈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완전 싼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장 범위, 가격, 수수료 이거를 총합해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회사, 내가 제일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이제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들의 숙명입니다. 그거는 제가 2년 동안 계속 찾고 있고 현재 저는 그런 회사들을 찾았고 판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만의 보장이 당연히 필요해요. 내 보장 회사는 메리츠가 돈이 잘 나온다. 그럼 메리츠 쓰시는 거. 근데 현대해상이 혈관 범위가 넓고 수술비도 괜찮다. 그럼 현대해상 쓰시는 거. 그거는 자기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초보자가 대부분인 여러분들은 그냥 린치핀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선세대를 따라요. 그렇죠. 지점장님 많이 물어보시고 가이드로 대로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안 깨지는 보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다르긴 하죠. 보장 위주로 하시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이분한테 물어보면 또 다르고 네. 다르고 다 다른 편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10명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거의. 제일 좋은 거는 다 이제 물어보고 응. 그러면 근데 머리 터져요. 그런가요? 그냥 그러면은 다 물어보고 이 사람 말도 맞네. 근데 이 사람 말도 맞아. 근데 다 틀린 건 아니니까. 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지점장님 한 분한테만 여쭤보세요. 본인의 지점장님이든 아니면 주변에 계시는 분이든 한 분한테 여쭤보시고 혹은 그런 직도입자분들한테 여쭤보시든
예. 네. 본부장님 멘트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네. 본인의 마인드를 구축해가는 게 보장입니다. 그래서 어렵네. 어려워요. 보장 어려워요. 뭐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다 그것만 하죠.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그냥 뭐 다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깨야 되는 보장들, 뭐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런 보장들은 당연히 있어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린치피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일단은 만들고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하면은, 근데 사실 보장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지 마인드는 다 비슷하세요. 우리 린치피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가이드라인. 첫 번째, 리모델링 해야 되는 보험들 중에 한 개, 갱신형 보험이 있죠. 잠시만요. 뭐 1회 갱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6만 원이다. 근데 2회 갱신 되면은 53만 원이다. 3회 갱신 120만 원이다. 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갱신형 보험이 나쁜 보험인가요? 갱신형 보험은 나쁜 보험은 아니죠. 나쁜 보험이 될 수도 있는 보험이죠, 근데. 범준 FA님은 갱신형 보험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대가 젊으시면 네. 합리적이지가 않고요. 네. 나이대가 있으시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혜진 FA님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대충 느낌만. 보통은 나이가, 저는 많이 물어보는 게, 갱신형 보험은 왜 가입했냐? 어쩌다가 가입을 하셨냐? 그냥 설계사가 하셨다. 그러면은, 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 이런 식으로 일단은 리모델링을 한다. 근데 이거 추가 보장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고려를 해봐야죠. 왜냐면은 암이 비갱신으로 5천이 있어요. 근데 갱신으로 1억이 있어요. 이게 비갱신으로 1억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고객 본인께서 비갱신 5천이 충분하고 갱신으로 1억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보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갱신 1억 있습니다. 저도 암보험. 근데 생으로 갱신형이 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20, 30, 40대, 저는 50대까지도 이거는 비갱신형으로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60대는 고려를 좀 해요. 근데 갱신 플러스 갱신. 뭐 50대 정도까지는 생으로 갱신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바꾸셔야 된다. 라고 말을 많이 하고 바꾸죠. 그래서 갱신형 보험을 생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시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갱신형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장 앞에 갱신형 암진단비, 갱신형 유사암 진단비, 뭐 이거는 이렇게 써져 있고, 납기와 만기가 동일하다. 2019년부터 2039년까지. 그리고 매월 납 20년. 이렇게 하면은 20년 납, 20년 만기 자동갱신일 확률이 가장 높고, 아니면은 만기, 그냥 만기돼서 없어지는 상품일 수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납기와 만기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갱신형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CI 종신 보험, 뭐 중대한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기, 2기, 3기, 4기 다 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 그냥 암보험보다는 당연히 암이 나오기 힘들죠. 암 진단계.
그래가지고 조건이 조금 더 붙어 있다. CI, 중대한 암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뇌졸중은 코드를 받으면 돼요. 보통의 뇌졸중은. 근데 CI, 중대한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의 제일 대표적인 게 야구선수 김광현 아세요? 김광현 아시나요? 김광현이 뇌졸중이 2009년에 왔죠.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 갔다가 다시 SSG 복귀해서 리그를 씹어먹고 있죠. 근데 이분이 과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뇌에 왔으면 그렇게 공을 던질 수 있을까?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만약에 김광현이 뇌졸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진단금이 나오는데 중대한 뇌졸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안 나오는 거죠. 장애가 남아야 하니까.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급성 심근경색. 사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보장이죠. 그래서 CI 보험은 그냥 종신보험이다 라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이거 보험의 의미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위험보장의 의미는 별로 없고, 이거는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에 연명치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신보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CI 종신보험을 종신이 아니라 보장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리모델링이 거의 필수죠. 그리고 적립보험료 보험입니다. 네. 하나 손보에서 33만원, 21만원, 31만원, 11만원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셨는데 보장분석으로 이분은 암을 5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54, 85, 96만원, 거의 100만원 내시는데 암을 5천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되나요? 홍태표 말이 됩니까 이게? 96만원을 내고 있는데 암 부족, 뇌혈관 질환 부족, 심장 질환 부족 이렇게 뜬다. 근데 왜 금액이 금액이 이렇게 된 이유? 적립보험료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뭐야? 적립보험료가 적립보험료라 하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주계약, 특약, 그다음에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주계약, 특약만 하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 4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짤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금액을 그냥 얻는 거예요. 얹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그냥 얻는 거. 10만 원짜리 보장이 나왔는데 그냥 20만 원을 얹어가지고 30만 원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총보험료를. 그러면은 납입 금액을 네.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보통 그렇게 하면은 해지환급금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적립보험료로 저축도 되고 보장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적립보험료 2% 되는 그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해지하실 거냐. 그래서 저는 보험은 해지를 하는 순간 손해예요. 가입을 한 보험은 그냥 만기돼서 해지하면 만기돼서 해지하면 당연히 손해고, 납입 중에 해지해도 당연히 손해고, 특히 요새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손해죠. 빵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적립보험료 보험을 조심하셔야 된다. 적립보험료 보험은 끝에 이렇게 예쁘게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예쁘니까. 예쁘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 보통 제가 이렇게 000으로 떨어지는 경우, 10,000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를 설계해서 단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제 마음대로 설계를 딱 했을 때. 딱 2만 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딱 맞아 떨어져.
네, 딱 맞아 떨어지는 금액은 보통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적립보험료가 필요한 보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 필수입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적립보험료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한번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적립보험료가 없으면 그건 보험이 해지가 돼요. 근데 적립보험료가 있으면은 2차 화재, 뭐 3차 화재 다 적립보험료가 모르겠습니다. 돼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립보험료가 있으면은 이거 고객분들한테 적립보험료 있는데 이거 알고 하신 거냐? 이거 조금 더 나은 상품으로 뭐 저축보험, 뭐 연금보험, 뭐 이런 걸로 재무 컨셉으로 끌어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컨셉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분은 실제 고객님이시죠? 네, 저렇게 그냥 네네. 저렇게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려면요? 보장 분석 말씀하시는 아, 보장 분석이요? 이거는 제 고객이었어요, 이분은. 우리 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 아, 요것도 메리츠에 있어요. 전산에 네, 메리츠 전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리츠 전산 쪽 익히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은 제가 상담을 하려 했는데 못했죠. 네? 시간이 없대요. 너 못해. 되게 좋은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에 들어간 유병자 보험은 보통 TM으로 많이 가입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이 있어요. 2020년 2월 28일에 가입한 게 유병장수 플러스예요. 유병장수잖아요. 병이 있고 오래 산다. 요새는 유병장수 말고 유병장수라는 말도 많이 쓰이니까 이거는 유병자라고 써져 있죠. 보험입니다. 근데 밑에 2021년 6월 10일에 가입한 마헬파 이거는 삼성화재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주력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유병자를 먼저 가입하셨고 일반형을 먼저 가입하셨다. 이런 경우는 설계사가 대충 짰을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사가 이때는 막 뭐가 나왔어요. 막 뭐가 튀어나와 고지가. 이때는 가입을 그냥 유병자로 시켜버리고 이때는 그냥 안 튀어나와 미고지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넣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혹은 두 보험의 설계사가 다른 경우 이거는 똑같죠. 이거는 고지를 했는데 유병자로밖에 못한다. 그래서 유병자로 넣은 거고 이거는 뭐 고지를 안 했는데 이거 된다. 해가지고 넣은 거고 이게 95%인데 TM으로 가입하시면은 유병자 보험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TM 조직은 심사를 넣을 그 시간이 없어요. 가입을 해야 되니까. 가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325 뭐 이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TM으로. 그래서 뭐 DB 손해보험, 원큐 막 이런 걸로 가입하신 분들이 건강체로 심사 통과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사실.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TM으로 가입하셨을 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번. 그리고 종신보험에 보장보험 넣는 경우를 넣어왔는데 이거는 뭐 이런 보험을 설계하는 이유는 보통 설계사가 수수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왜냐면 종신보험에다가 이거를 넣잖아요. 그러면 특약들이 보통 80세 만기, 70세 만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들한테도 안 좋고 뭐 종신하면은 생명보험이잖아요.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은 만약에 혈관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직도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거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생명보험사 중에. 그래가지고 보장 범위도 좁다.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이유가 첫 번째로 기본 보험료 일반 사망이죠. 일반 사망 비싸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간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만기가 70세, 80세로 짧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뭐 2010, 요새는 100세 만기도 있어요. 생명보험에서.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이유로 깔 수 있죠. 뭐 일반 사망, 나는 일반 사망을 받으면서도 이걸 받고 싶다. 근데 그러면은 비교를 해드리면 돼요. 만약에 헐 뇌혈이다. 생명보험사 혈가 엄청 비싸요. 막 심장질환,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3만 원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손보사로 넘어오면 한 4,000원, 5,000원이면 돼요. 1,000만 원에. 그래가지고 금액 비교로도 깰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네, 종신에다가 보장을 넣은 경우는 조금 리모델링 고려 대상이죠. 그리고 유사보험, 우체국 보험, 뭐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보험들 보험료가 나오긴 나오죠. 저도 나온 사례 있어요. 주변 고객분 중에. 근데 잘 안 주죠. 안 주는 경우가 많죠. 청구도 힘들고. 그래서 우체국에 많이 막 안보험 막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계시면 편한데, 첫 번째 부지급률이 높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아가지고 그 사항을 공시실에 보시면은 다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 뭐 보험의 공시는 없어요. 얘네는. 왜냐하면은 보험업법의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보호 지표 등의 공시가 누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례 이분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들은 이런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소비자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자료잖아요. 이것도 국회의원이 이거를 까발려서 우리가 기사로 알게 된 거지 일반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부지급이 민간보험사의 8배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부지급률이 높은 걸로 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수사의 생손보호 보장 플랜입니다. 교보생명, 하나손보 이렇게 들어간 보험인데 교보랑 하나가 좀 비싸요. 근데 하나는 보험 요새 되게 좋습니다. 근데 교보는 여전히 안 좋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교보랑 하나손보 이렇게 있다. 그럼 교보생명 설계사가 하나손보 교차를 따가지고 보험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격 비교를 해줄 수 있죠. 교보생명보다 뭐 흥국생명이 더 싸고 암이 더 싸고 그렇다. 뭐 종신 같은 경우에는 라이나가 더 싸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드리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분은 아까 그분이에요. 209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손보로 96만 원 내고 계신 아까 그분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 린치핀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 플랫 가성비 따지지 않고 저희가 총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다. 여태까지 낸 게 200만 원인데 앞으로 내야 될 게 만약에 3천만 원이다. 3,200만 원을 내는 보험이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2,800만 원으로 줄여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고객분들은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총 보험료 적은 걸로 조금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보장이라고 쳤을 때입니다. 가정은.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는 내용의 보험들,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29만 원짜리인데 앞으로 내야 될 돈이 6,600만 원이에요. 29만 원이 20년 납이고 22년 납. 이거는 그러니까 세납 상품이죠. 몇 세 납 상품. 뭐 이런 거를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총 금액을 줄여주면은 아무래도
저희한테 넘어오실 확률이 높죠. 리모델링 하실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총보험료 줄여드릴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릴 수 있다. 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장 관련해서 전략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형태 대표님. DB 관련 전략이라든지 지인 터치를 하겠다. 이런 전략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아직은 없다. 그냥 한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부터 지인 터치부터. 그게 제일 먼저인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네. 종영구 팀장님. 그 업무하면서 업무하면서 만나시는 고객분들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범준 FA님은 DB라든지 소개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형규 FA님은 어떻게 하시면 비슷하시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네. 혜진 FA님은 하고 기비로 그렇습니다. 진영 후보자님은 DB 쪽. 네. 보통 다들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인지핀에서 저만큼 DB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보장 DB로 해봤고, 재무 DB로 해봤고, 지인도 하고, 가족 소개 이런 거 다 지인이라 칩시다. 그리고 토스 DB도 저는 계약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관 DB도 계약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6개 정도.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스펙팅 툴을 갖추는 게 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토스 보험 파트너라고 있습니다. 어플이. 그거로 하루에 한 명씩 소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입 분들은. 그리고 그런 걸로 계약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펙팅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짠 보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드린 거 2개 중에 아이러브 건강보험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22세 어린이 보험으로 짠 고객님이에요. 아마 이게 재작년인가? 2020년 10월 12일 네, 가입을 하신 분이에요. 암 같은 경우에는 암 100, 유사암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항암 넣으려고 넣은 거고, 암 수술비 때문에 아마 같이 잡힌 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표적 항암, 암 수술, 106대 엔대 수술비,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여러 잡다한 것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해까지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면은, 진단비 설계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암내심 진단비가 있습니다. 수술비랑. 5대 기간 양성신생, 대장 양성신생부 이런 거는 웬만하면 넣는 게 좋은 게, 안 나오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나오고, 그냥 매년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유전에 따라서 그냥 30살 정도 돼가지고 건강검진 한번 한다 그러면 나와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장 양성 신생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넣어주는 게 좋다. 거의 꽁돈이니까. 그리고 암통원 이런 거 다 넣은 상황이고, 저는 이때는 암진단금이 농협이 쌌고, 수술비는 DB가 매월 지급이 DB뿐이었죠. 그때는 DB가 거의 수술비가 왕이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보시면은 내가 고른 건강보험 보시면은 암수술 암 5,000, 소외감 2,500. 이거는 건강하신 45세 남성분이시고 암 같은 경우에는 5,000을 저는 이렇게 짠 상황이에요. 저는 5,000이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기본 5,000, 최소 3,000으로 많이 짜요. 그 정도 선이 제일 적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은 1억 더 들어가고 그런 거죠. 7, 8천까지 비갱신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선택에 따른 건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 손보 운전자 보험으로 이거는 운전자 보험인데 상해 보험이에요. 상해만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유는 롯데 운전자 보험은 입원 중이 아니면은 다 보장을 해줘요. 가입이 가능해요. 현재 입원 중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상해로 도수치료 8번 하신 분, 10번 하신 분, 허리에. 이분들은 거의 보험사가 보기에는 허리 장애인이거든요. 그냥 허리 관련, 추간판,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 다 빼라 그래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통 보험에서. 근데 그런 분들 넣으려면은 롯데손보 혹은 현재 흥국화재 운전자 보험도 입원 중이 아니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롯데손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현대해상이 메인 보험입니다. 이때는 심혈관 질환도 있었고 심혈관 질환이 1,000만 원이던 시절이에요. 제일 좋던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뇌심, 항암, 표적항암, 질병수술, 123대 엔대 수술, 주간판 탈주증, 이런 거 많습니다. 이런 거 다 넣은 그냥 종합보험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2만 원 정도 풀 보장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몇 장 남았지?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11시 40분)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보험, 리모델링, 갱신, CI 종신, 정리, 건강체 이렇게 있고 이거를 안 해서 지금 여기로 넘어왔어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보험들, 추가 납입이 진행되지 않은 종신보험, 저축형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종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 하셨어요? 이거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거는 저희가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니버셜 종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에요. 거의 무조건 해야 돼요. 이런 재무 컨셉을 잡은 보험들은 유니버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변경이 한 번도 없었던 변액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미래에셋생명, MVP 펀드 이런 거 해가지고 자동 리밸런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가져왔거든요. 지금 이거는 조금 펀드 비율도 펀드 비율, 채권 비율이 낮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드 변경이 없었다 하면 관리가 안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관리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희 인치핀 공지방 보시면은 본부장님이 주말에 올려주시잖아요. 펀드 관련해가지고 투자 가이드 올려주시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 변경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이렇게 매주 브리핑을 드리고 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저축보험.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0년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가입한 뭐 저축보험 2019년, 뭐 20년, 21년 뭐 이런 식으로 가입했잖아요. 그러면은 완납해봤자 10년 완납해봤자 101%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그 뭐야 이게? 뭐 그냥 종신보험으로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축보험은 그냥 이거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간다. 101% 나와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나이에 성인보험이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설계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성인보험으로 넣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보험의 장점을 아시나요? 범준 FA님은 당연히 아실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은 조금 모르실 텐데, 첫 번째, 납입면제가 있습니다. 일반 보험은 일반 성인보험이라고 칭하면은 납입면제가 암, 급성심근경색, 그다음에 뇌졸중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뭐 팔 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양성 뇌종양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3개예요. 이게 3개가 주입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유사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납입면제 측면에서 저는 다 까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일반 보험은 요렇게인데 지금 갑상선, 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통계 자료 제시하면서 다 까고 들어오면 됩니다. 어린이 보험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된다. 30세 미만이시면은. 그래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두 번째 장점. 네. 네. 네? 35세는 지금 롯데손해보험밖에 없어요. 근데 롯데손해보험이 무해지가 없어요. 35세 보험. 35세 어린이 보험은 좀 비쌉니다. 그 비쌈을 감당하실 수 있는 고객은 글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보험료 저렴한 게 좋다. 그러면 뭐 32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인보험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롯데손해보험밖에 없는데 롯데손해보험은 지금 비싸니까. 네. 그렇고 두 번째 좀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감액기간이 있죠. 암, 뇌, 심, 그리고 일부 수술비 같은 경우가 이 감액기간에 포함이 돼요.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감액기간, 암내심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1년이요. 맞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감액기간 있나요?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뭐 아무래도 납입면제보다는 조금 임팩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납입면제 쪽으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보험들 깨고 들어오시면 되고 혹시 이 페이지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따로? 질문? 아예 없으신가요?
뭐 심화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CI 보험 심화 설명하면은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 뭐죠? 형태 팀장님, 네. 진영호 부장님, 암이 뭐죠? 그렇죠.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악성 종양을 어떻게 판명을 하죠? 얘네가? 네, 그렇죠. 그거를 구분하는 게 TNM 병기라는 겁니다. T는 튜머, 종양 크기인데 뭐 치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어디까지 파고들었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N은 뉴런 전이, M은 타장기 전이입니다. 암 4급이라고 하면 뭐를 뜻할까요? 암 4기. 네, 암 말기암이잖아요. 근데 이거 암 4기가 되기 위한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딱 하나의 조건. 뭘까요, 혜진 FA님? 네, 타장기 전이. 정확합니다. M에서 숫자 1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4기입니다. 뭐 이런 거 T가 4가 됐다. 근데 타장기 전이가 0이다. 그러면은 3기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타장기 전이가 됐다. 무조건 4기입니다. 얘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3, 4죠. 근데 타장기 전이가 됐다. 그럼 무조건 4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TNM 병기는 나중에 내일 아마 용현 지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관련해가지고 급성심근경색을 사실 판명받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면 흉통, 두 번째 심전도 변화, 세 번째 심근효소, 흉통, 급성심근경색이에요. 흉통 당연히 있겠죠. 이거는 사실 제외합니다. 거의.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 발견, 이런 거가 조금 발견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 반드시 중대한 급성심근증으로 최종 진단이 나와야 하고, 심전도 변화 체크돼야 되고, 심근효소 효소 검사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3일인가 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심근경색으로 오셨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심근경색 진단받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심근경색 오셨는데 사망하면서 이게 보험료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의사의 심근경색으로 사망 했다는, 심근경색이 이 주 원인이 됐다는 걸로 사인이 나와야 보험료, 급성 심근경색 보험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의 임상 추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거랑 요 심전도 변화, 급심근효소까지 검출이 되는 거랑 천지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CI 보험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혜진 FA님 본인이 어떤 보험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손에 바꿔가지고 아, 가지고 잘하셨군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형태비서는 알고 있나요? 당신 보험. 알고 계시죠? 진용 후보자님도 뭐 알고 계시겠죠? 준용 지점장님이 해주셨겠죠? 부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당연히. 네. 다 알고 계신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첫 교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혜진 FA님의 숙제 검사, 그러니까 우성 FA님의 어제자 숙제를 검사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상해 사망을 거의 최소로 줄이셨고, 상해 수술로 암 진단 4,000, 유사암 1,000, 특정암 4,000, 중증 갑상선암 5,000, 항암방사선 500, 항암약물 500, 양성자 2,000, 세기조절 2,000, 항암호르몬 100, 50, 쾌적항암 7,000, 뇌혈관 질환 2,000씩, 심혈관 1,500, 1,000, 3,000, 지병의장애 12시 50, 200, 500, 암수술 500, 다민치검술 뭐 이런 거 있고, 심내혈관 1,000, 혈전용해제 1,000씩으로 하셨네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여쭤볼 게 상해 수술 관련해가지고만 이렇게 넣으셨고, 골절이라든지 화상 이런 거는 안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금액대가 낮아서 네. 일단은 최대한 알짜만 조금 넣고 알짜로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군요. 암 진단 4,000, 유사암 1,000으로 설정하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금액대 맞춰야 돼가지고. 막판에 살짝 남아서 올렸습니다. 암을 원래는 얼마 정도로 세팅할? 3,000이요? 네. 그렇군요. 특정암이랑 중증갑상선? 요거는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보였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특정암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건 저도 봐야 되는데. 짚보겠습니다. 네. 여기 설명이 없네. 특정암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은 약관을 봐야 돼요. 약관에 뭐라고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4,000에 11,400만 원이면은 뭐 대장, 폐 뭐 이쪽일 수도 있고 비싸긴 하네. 다른 쪽일 수도 있는데, 저는 특정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추천드리는 보장은 아니죠. 왜냐면은 진짜 특정이니까 일반적인 암 쪽을 저는 더 늘리는 거를 차라리 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일반암 2,000 정도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쪽을 더 늘리는 거를 조금 할 것 같고, 중증 갑상선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받으시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2년 반 정도 영업을 하면서 갑상선암 3기 1명 봤어요. 딱 1명. 나머지 다 1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아마 뉴런전이까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케이스가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60원이니까 5천만 원에 60만 원이니까. 근데 사실 거의 안 나오는 거랑 다름없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이런 거 나머지는 잘 돼 있고, 뭐 이런 거는 다 조금 이해할 만한 규모의 보장으로, 항암 500, 양성자 2,000, 뭐 세기조절 2,000, 뭐 이런 건 뭐 다 이해하고, 혈관 질환 진단비를 뇌혈관을 2,000을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막판에 네. 한번 검토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이게 뭐 조금 줄여야 된다고 했나?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더 높았나요?
천천히 했던 거. 오, 네. 뇌혈관을 3천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 세팅이 일단 그렇고. 기본 세팅을 3천으로. 그렇군. 사실 진단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보통 아니, 뭐 당연히 좋죠.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거니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혈전용해제 치료라든지 다른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진단비가 더 좋을 수 있죠. 그렇군요. 뭐 뇌 쪽에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가족은 멀쩡한데 저는 어, 혈관이 안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 혈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늘리기는 하죠. 암 수술을 500을 넣으셨네요. 암 수술을 넣으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그냥 암 수술하면 받으니까. 오케이. 그런 이유로도 충분히 괜찮은데 저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암진단 1000을 더 올려요. 왜냐하면 이거랑 암진단 1000이랑 비슷하거든요, 사실. 저는 암진단 1000을 늘리는 쪽으로 아무래도 가닥을 잡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혈관 수술에서 혈관 수술하시면 10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좀 저는 한 2, 3천 정도 나오게 세팅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뇌랑 심장은 아무래도 수술 쪽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96,000원 선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보장으로 보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홍태 대표님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온지도 모르겠고. 네, 껍데기만 12만 원이고 네. 모르겠고. 오, 와우, 오,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아니 이거 그냥 가설기. 가설게 해온 거고. 암진단 2,500 이유가 있나요? 그냥 진단 받으면 네. 나오니까. 2,500 정도. 2,500이면 충분하다. 충분하지는 않은 거 같았어요. 오케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팅한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그냥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그걸 체크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한 거고. 요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화열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쪽으로 하시는 편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질병 종수술비 잘 들어가 있고, 종합병원 이 질병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은 넣은 이유가 뭐죠? 그냥 입원하면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 때문에 넣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넣었어. 입원 오래 할 것 같나요? 올해 기준이야. 나 암이 걸렸어요. 여기 위암이야. 며칠 할 것 같아요? 한 달은 하지 않을까? 일주일 합니다. 암, 태연인가요? 항암 치료 받으러서 수술 기간 포함 그냥 네. 이렇게. 항암 치료 받은 거 통원 치료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병원 가야 된다? 요양병원 가셔야 돼요. 그냥 거의 수술을 위해서만 네. 이제 상급 종합병원 거의 못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거기는 회전 돌려야 되거든요. 입원을 굳이 시켜놓진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입원 일당은 좀 비추하죠. 많이들 요새 가성비가 안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상해가 굉장히 많네요. 뭐 자동차 부상 치료비 이거를 넣은 이유가 뭐죠? 그냥 중요하다고 해서 넣어. 중요하죠. 중요한데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은 좀 더 괜찮습니다. 이게 같은 보장이어도 음. 운전자 보험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금액은 달라지나요? 금액은 똑같나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죠. 금액도 달라져요. 그리고 뭐 같은 보험사여도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상해 1호종, 18종 다 넣었네요. 뭔가 굉장히 다치는 걸 중요하시 하군요. 폭이 넓어지면 네.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뭐 1호종, 1종, 2종 뭐 그런 거 뭐가 포함되고 그런 건 네. 물론 모르지만 뭐 있으면 좋다. 보장은 폭이 넓. 하지만 여기서 허점은 지금 혈관 수술비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혈관 수술, 혈관이 굉장히 취약해요 현재. 그다음에 암 쪽도 뭐 항암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암 쪽도 취약하고 현재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대충은 어떤 중요 담보라고 해가지고 표시된 거만 하시면 안 된다. 오케이. 떼기만 12만 원. 해가지고 가성비가 썩 좋지 않은 보장이었다. 네, 진용 후보자님 거 보겠습니다. 오, 10만 원 조금 너무 넘게 해줬네요. 오, 사무실 가서 못 빼겠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거 자, 자. 메리트로 하신 거예요. 네. 아무 수술은 일부러 안 넣었는데 아무 수술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조금 이거 치명적인 설계 미스가 있어요. 이분 여성이죠. 아, 네. 요즘 본인 보장을 하셔야 되는데, 아, 근데 조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설계로 하셔도 되거든요. 아, 네, 가설계로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저 여성 거로는 이렇게 짜면은 사실 비교가 남자랑 여자랑 보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보면은 암 5천, 유사암 2천, 뇌혈관 1,000, 뭐 수술비 1,000, 상해 수술, 질병 수술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131대 이렇게 있고 하는데 네, 뭐 사이즈는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뭐 일치종 종수술비의 사이즈도 괜찮고 뭐 상해수술, 질병수술 괜찮은데 지금 항암 관련 특약은 조금 없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항암 특약이 없네요. 아, 항암 수술 쪽이 많고 지금 암 쪽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암 쪽 조금 빠져 있고. 암 수술비는 안 넣은 게 네. 이번 그쪽은 뭐라 해야 돼? 수술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것 같다고요. 뭐 한 번은 하죠. 보통 암 수술은 거의 최소 한 번은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진단비 쪽으로 넣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암 수술보다는 암 진단비를 늘리자는 주의이긴 합니다. 그래도 항암 쪽을 조금 신경 쓰는 설계가 되면 좋겠고 이거를 남성으로 바꾸면은 조금 금액 차이가 날 거예요. 몰랐어가지고. 네, 뭐 그거는 배워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높아지는 편. 네? 남자로 바꾸면. 남자가 위험률이 더 높으니까 남성이 더 질병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제게 아니고 그런가요? 그냥 아까 압박을 할 때 하긴 했는데 지원을 바꾸신 것 같아서 따로 제 걸 하진 못하고 그냥 네. 여기 안에 있는 걸로 네. 어차피 나이도 비슷하니까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형태랑 같이 본 거에서 어차피 똑같은 이게 형수가 받았던 거래가지고 앞만 보는 다사랑 건강보험 암 따로 네. 그다음에 생명보험사로 빼는 이유는 그냥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빼죠. 언젠가 5천 이런 거 2천 이런 게 있고
여기를 보면은 항암을 손해보험 쪽으로 했고, 뇌혈관 1,500, 뇌혈관 질환 수술비 2,000, 뭐 이렇게 심장 500씩, 질병 수술비 119대 수술비. 구성은 상당히 괜찮게 짜여진 보험이죠. 요 정도. 저도 한 요 정도를 좀 잡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비는 쪽이 아무래도 부정맥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DB 손보의 장점은 주요 심장 질환 수술비라는 특약에서 부정맥 수술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뭐 딱히 나무랄 건 없지만 생명보험사로 암을 빼버려가지고 만약에 유사암에 걸릴 시 여기에서 납입 면제가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만 제외하면은 좀 잘 짜여진 보장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아, 본인들 스타일 못 짜서 미안합니다. 91년생 다른 남자 걸 대신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아 예, 91년생 남성. 와우. 수상한다. 다른 사람 걸로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NH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 아유, 요거는 상당히 옛날 거네요. 옛날에는 요랬죠. 암진단 5,000, 유사암 2,000, 문수술 뭐 요런 거, 이 정도는 괜찮고 당연히 괜찮겠죠. 수술비를 내 맘 같은 어린이 쪽으로 뺀 플랜 2,000, 2,000 뭐. 요 플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64대 질병에서만 조금 뭐 부정맥 관련해가지고 이쪽에서만 보장이 되니까 조금 구멍이 있을 수 있다. 그쪽에서. 그리고 이거가 좀 옛날 거라 가지고 지금 표적함이 없는 것 같은데 항암밖에 없네요. 일반 항암밖에. 그래서 표적함이 없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죠. 이쪽에서.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네. 다른 분. 이것도 더 옛날 거네요. 여기도 표적항암이 없고. 이건 제보. 네. 제가 가입한 거. 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여기도 표적항암이 없죠. 현재 표적항암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세일즈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표적항암 거의 반드시 넣어주면 좋다. 그냥 다사랑, 통합보험, 갱신. 생명보험사의 갱신형 보험. 아니, 생명보험사의 보험은 일단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고, 단점은, 혈관 진단비가 무지하게 비싸다. 입니다. 요거 지금 갱신인데 2,000 들어가서 4,400원, 4,800원. 이 정도면은 사실, 손해보험사의 비갱신형이랑 비슷한 수치거든요. 그래가지고, 혈관 진단은 사실, 이쪽으로 빼면은 좀 안 좋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렇고, 뭐, 1억 정도의 암 진단비면은 굉장히 좋죠. 요 보험의 문제점이라 하면, 그냥 뭐, 혈관이 비싸다. 추가적으로, 어린이 보험이, 아니니까. 그 부분. 납입 면제 관련 부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다. 생명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이 몇 개 있어요. 좋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손해보험사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습니다. 갱신형이라 가지고, 가격대는 아무래도 저렴하죠. 35,000원. 보험이 어린이 보험이 효율이 안 좋은 이유가 납입 면제가 손해보험이랑 달라요. 네. 지금 흥국생명 같은 경우가 요번에 나온 보험이 있는데 어린이 보험이 그 보험이 유사암까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심장 관련해서 뭐 뇌출혈 이렇게 되니까 심장이랑 뇌 범위가 좀 손해보험이랑 안 맞죠. 그런 단점들이 있다. 그리고 혈관이 무지무지 비싸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서브로 가져가기 좀 괜찮은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암이 일단 1억 5천인가요? 요거는 그거죠. 상해 쪽이죠. 이거는 암은 5천, 암 5천, 소외감 2천 정도군요. 그리고 요거는 서브로 가져가면 괜찮은 보험이다. 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숙제 검사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안 켜질까요? 됐다. 네. 네. 숙제 검사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초회 보장 상담 절차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숙제를 하시면서 다들 본인만의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암은 얼마를 잡아야 되고 뇌랑 심장은 얼마 정도 잡으면 좋겠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으셨을 텐데 그 가이드라인을 작성해가지고 검사를 받는 게 제 첫 번째 숙제입니다. 암 진단급, 뇌심 진단급, 그리고 뇌심 수술비 이렇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고 두 번째 관련 자료를 써야겠죠. 뭐 어떤 자료든 상관없는데 본인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뭐 나는 보험금 지급 관련해가지고 어디가 지급이 잘 되고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미시해도 되고 보장 범위가 여기가 더 넓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쓰셔도 되고 뭐 통계 자료를 쓰셔도 상관없고 이거는 어떤 자료든 본인이 고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검사 받는 게 제 두 번째 숙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 두 개의 과제, 가이드라인 잡기, 그 다음에 상담 자료 준비하기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까지 준비를 했으면 상담 단계에서 자료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다. 요거를 해야겠죠. 신경을 써야겠죠. 뭐 내가 만약에 통계 자료를 쓴다. 뇌출혈은 이렇고 뇌혈관 질환은 이렇고 뇌졸중은 이렇고 뭐 심장은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요런 거를 조금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는 게 포인트겠죠. 그다음에 고객들의 추가 니즈 보장 말고도 뭐 종합보장 그냥 암내심 뭐 수술비 뭐 상해 이런 거 말고도 치아보험, 치매보험, 연금종신저축 이런 것도 고객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추가 니즈 파악을
하면서 상담하는 고객과 보험료 관련해서 조절을 해야겠죠. 최종 단계에서.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크게 부르고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주 씁니다. 처음에는 그냥 최소 15만 원을 불러요, 저는. 무조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장 조금 빼시고 10만 원 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 30대 남성이다. 그러면은 20만 원 정도 하시면 좀 빵빵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조금 줄이면 17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죠. 크게 불러서 보장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무래도 20만 원이면 진짜 풀보장이거든요. 30대 남성 거의 풀보장 들어가요. 뭐 상해, 뭐 암, 뇌, 심 수술, 뭐 표적 항암 이런 거 거의 만땅으로 채워도, 그러니까 적정선 이상으로 채워도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0만 원 오케이 하면은 땡큐고 17만 원, 16만 원 뭐 이렇게 내려가도 어느 정도 보장은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10만 원 이렇게 가면은 그냥 그 정도 하시면은 안 하는 이만 못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좋고 그냥 계약을 하시는 것도 좋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추가적으로 하는 이거 이렇게 10만 원 가입을 하셨는데 이거 부족하신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암 정도를 저는 줄이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암은 저는 스테디셀러라고 생각하거든요. 암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많이 팔리잖아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암을 좀 그래도 최소치를 맞춰서 3,000?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뭐 혈관, 표적 항암, 항암, 뭐 상해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좋다. 왜냐면 그쪽에서 조금 그쪽을 채우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암 쪽보다. 그래서 그런 쪽이 더 낫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플로우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장에서 재물을 끌어내는 기회를 잡는다. 이 사람이 만약에 니즈가 있어요. 보장 상담하러 갔어. 보장 상담 끝났어. 근데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남는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어디다 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 1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저축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일단 잡아채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뭐 요새 프루덴셜, 백세 만족, 달러 연금, 달러 상품으로 접근하시면은 요새는 달러 상품이 굉장히 핫하니까 그쪽이 괜찮고, 뭐 변액연금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변액종신 쪽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의 니즈만 있을 때, 이 일부의 니즈라는 거는 1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펀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센 니즈가 없는 경우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변액연금 쪽 수익률을 잘 보여주면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변액연금 저축 변액연금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달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 그 수익률이 좀 10년 기준, 15년 기준으로 높아요. 생각보다 많이. 300%, 막 330%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거를 보여주면, 이거 괜찮네요. 이러면서 가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니즈가 아예 없을 때, 근데 최근에 가입하신 종신, 연금, 저축이 있어요. 그럼 먼저 얘기를 꺼내나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종신보험 가입하셨네요? 어쩌다가 가입하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사망보험금 준비하려고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근데, 막 상품이 안 좋아요. 그럼 상품을 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삼성생명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도, 가성비도 좀 안 좋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시면서 종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깨고 들어. 연금, 저축, 연금이랑 저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품을 알면은 그냥 거의 가져올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변액이 아닌 쪽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액으로 돌려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장 상담하러 갔는데 보장 얘기는 안 해. 저축이랑 투자 얘기만 해. 이런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는 보장 얘기하지 마세요. 관심이 없는데 보장 상담 한다 이러면은 역효과 나요. 그래가지고 저축 투자 얘기한다? 같이 저축 투자 얘기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축이랑 투자 얘기 주식 얘기 열심히 해요. 코인 얘기. 그러면은 변액으로 다 끌어오면 돼요. 그런 거. 코인판 위험하지 않냐. 루나테라 사태.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경우 있었네. 네. 보장 상담 신청을 한 건데 네. 갔는데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주식 얘기 1시간 하도 왔어요. 저는. 여러분. 계약은 어떻게? 계약은 지금 데일리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얘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 하시려면 다 상품에 대한 좀 지식이라든지 재무 관련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연적으로. 그래가지고 돈으로 하는 게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어디서 뭐가 생길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 영업의 반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업의 반. 근데 그 운을 잡아내는 게 80%예요. 운을 잡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요. 종신 이런 얘기, CEO 정기 이런 얘기 그런 것도 다 상품이랑 그 상품의 특성 그다음에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조금 대처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도 제가 운이 좋았지만 운을 캐치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이드라인 많이 드리죠. 5월 기준 린치핀 상품 판매 전략 이렇게 있었다. 35세까지 가입한 어린이 보험 있다.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매달 1일 매달 첫날이에요. 첫날에 제가 직접 분석한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상품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잘 갱신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상품이 바뀌는 연초 1월 그다음에 손해율 책정이 돼가지고 상품 대대적 변경이 되는 4월 쪽쯤에 조금 이게 가이드가 조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매달 읽어주시면 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수정을 항상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르시면은 이 가이드라인 보시면서 어떤 상품을 해야겠다. 내가 상품을 모르는데 어떤 상품 해야 되지? 지점장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 가이드라인 써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영업자료 공유방에 제가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린치핀 재무가이드 이제 변액 상품 쪽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행이 1순위 전략으로 꼽힙니다. 저축연금 중에서 이게 좋은 이유가 그냥 수익률 어필하기 좋아요. 혹은 미래에셋생명 글로벌 변액저축 그 상품도 미래에셋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트라이프 동행, 미래에셋, 글로벌 변액저축
이렇게 2개 정도가 변액 저축과 연금으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DGB 그랑에이지 연금 보험입니다. 이거는 단리 5%로 굴러가는 사실상의 고정금리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변액 연금이거든요. 근데 변액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고, 프루덴셜 100세 만족 달러. 요거는 기본적으로 전기 납이 찍혀요. 뭐 70세 납, 70세 뭐 100세 만기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게, 이거의 좋은 점은 납입 중지가 한 2, 3년 후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자유납이에요. 자유롭게 납입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납입 중지를 하면은 2.5%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2.5% 복리로 굴러가니까 그때부터 그냥 거치형 상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DGB 마음 든든 복리 2.6% 비과세 통장 컨셉으로 가져가면은 판매 전략 잡기 좋습니다. 뭐 후보년대 맥스 원픽 5년납 102.8% 확정이율, KDB 생명 버팀목 플러스 10년납 109.6% 확정이율, 이런 것도 뭐 조금 긴 납입 기간을 버티실 수 있는 고객분들한테 괜찮은 상품이죠. 비과세 혜택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괜찮은 상품들입니다. 보장 가이드면은 뭐 종합보험은 그냥 성인 종합보험, 현대해상 퍼펙트 쪽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서머 기간에는 지금 현재 서머 기간인데 아무래도 DB 손해보험이나 메리츠 화재 쪽도 많이 괜찮은 편이다. 특히 DB 손해보험 쪽이 많이 쓸만한 보험이다.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DB 손해보험을 좀 많이 추천드려요. 서머 기간이니까. 근데 제일 저렴한 거는 농협손보 가성비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입니다. 그리고 간편 보험은 현대해상, 그 다음에 롯데손보의 333, 345. 325랑 다른 점은 뭐 좀 저렴하다. 근데 어차피 이런 거는 약 드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간편 상품은. 그래가지고 약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간편을 들어가야 돼요. 뭐 고혈압, 고고당이라 하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런 분들한테는 333 건강, 345 간편 뭐 이런 거 쓰면은 좋습니다. 이제 암 같은 경우를 생명보험사로 빼야 되는데 현재 ABL DIY 통합보험이 제일 저렴하고 저희한테 주는 수수료도 제일 많습니다. 근데 현재 서머 기간에는 흥국생명 다사랑 통합보험이 많이 괜찮아요. 서머 50% 인정을 받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해는 저는 롯데손보 운전자보험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까 설계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해의 한도가 높고 그 다음에 입원 중만 아니면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메리트가 큽니다. 심사 태우는 거 귀찮으면은 롯데로 들어가면 편이에요. 저는 간편하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긴 강의는 아니었습니다. 길지 않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